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아무래도 많은 궁금증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궁금증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잠시 뒤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약 주들의 쇼크로 코스닥 시장이 오후 들어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700선이 이탈되면서 2%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2130선 돌파가 나와줬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 자꾸만 테마주들에만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방향성을 달리하는 시장 속에서 이제 G20 회담은 또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 시장 또 금요일 시장이니만큼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나가야 하는지 오늘도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끝까지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접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순차적으로 접수가 될 때마다 차례대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중간중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빠르게 종목 접수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4글자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정보도 공유해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도란도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실 수가 있고 채팅창에 종목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열려있는 접수 통해서 참여 방법 통해가지고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자, 대구 영남타워 지하 2층 소강당입니다. 영남일보 빌딩 지하 2층 소강당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썸머릴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여승재위원회 강연회 소개해 드릴게요. 7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13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로 가신다면 여승재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반기 어떤 업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성 전문위원의 강연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로 가신다면 김현성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주식 천왕만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게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위 종목 역시나 SFA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6.3%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19.19%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17.16%, 하채기 위원의 TK케미칼이 16.11%,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4.33%,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13.3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의 윈스 종목 보시죠. 1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하채기 위원의 현대차는 10%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의 우리로는 7% 가까운 수익률 내는 모습이고요. 하채기 위원의 BDI는 4%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편입된 종목들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목요일자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리뷰 종목부터 좀 해보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위원님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양제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양제지가 지금 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S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대양제지 일단 굉장히 좋게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했었는데 조금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뭐 크게 밀렸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들고 가도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겠고요. 일단은 수급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매수세를 나타냈고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기간 또한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더 많이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해엔 굉장히 크게 실적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주가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봉상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 단기 추세를 보게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4,300억 원대의 4,300원의 저항대를 위에서 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서도 저가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4,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봉상 봤을 때도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을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단기 이평선이 뭐 5일선과 10일선이 위에서 안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종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사실 테린 포장에 대한 인수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좀 악재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했지만은 지금 그에 따른 리스크는 사실 부각이 크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이 부분에 대해서 골판지업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크게 이탈돼서 제가 그때 손절가를 4,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4,000원 부근 최종적으로는 4,000원이고 단기적으로는 4,25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에서의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놓고 천천히 보시면은 좀 수익 전환이 되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양제지. 이가람 위원의 종목인데요. 저희가 AS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를 잡아드렸네요. 손절가 4,250원이라고 하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승재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이 지금 상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대덕전자가 2위에 올라왔습니다. 자리를 탈환했는데 대덕전자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제 좀 계속 갈 것 같잖아요. 상담 좀 도와주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을 많이 드리는 전문가는 아니죠. 몇 종목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구간에서 거의 큰 오차 범위 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덕전자 이번 주 이제 주 초에 리뷰 AS를 해드리면서 제가 외바닥 반등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드렸고 지금 외바닥 반등 구간이죠. 근데 12,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흐름이 시장 영향으로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가격을 이탈시켰잖아요. 이탈시켰고 그리고 이제 11,500원 가격도 이제 살짝 이탈시키면서 이제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전량 수익 실현 하시고 하지만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재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2,000원 가격은 단기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구간이 한번 단기 평선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단기 평선이 외바닥, 그리고 더 좋은 가격 기회는 이중바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물론 이중바닥을 이쁘게 주지 않고 그대로 단기 저항 가격을 12,000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늘 제가 이제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늘 또 좋은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재진입 매수 가격 충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추천해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을 매수 가격 진입대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승재위원회 톡방에 참석하시면 언제든지 좀 코멘트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무료 입장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승재위원회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볼게요. 와이솔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참 좋은데 시장이 안 가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코스닥 150 종목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그 ETF라든지 그런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장 후반에 좋지 못했잖아요.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1.06% 마감이면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매수 추천 매수 제시, 매수 의견 제시를 해드렸던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5월달 16,500원 가격 부분. 여기서 처음에 이제 매수 제시를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단기 상승 추세에 있어서 언더슈팅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할 게 있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하단선이 아직 살아 있죠. 당연히 추세에 하단선 가격 아직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마 주초 월요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 영향으로 19,0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18,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가격 구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거래일이 내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내일 하루 남아 있으니까 사실 보통 금요일에는 매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빅 이벤트가 또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내일하고 주말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유심히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 5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와이솔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과 함께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트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트맨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문자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상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코너는요.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가장 먼저 종목 접수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전화 연결 먼저 가보고 나서 저희가 추천주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지금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명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예, DTNC 네, DTNC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750원요. 1,750원이요. 예,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5%. 25%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약간 장중에는 수익을 좀 내셨을 텐데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빠졌네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래 쑥 빠져버렸네.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저희가 전망을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이가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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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DTNC 오늘 들어가신 거라고요? 예. 이거 오늘 혹시 왜, 뭐 때문에 진입하신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이거 네. 뭐 5G 거기고 좀 괜찮지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사라고 해서, 예,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아는 사람이 사라고 했다가 샀다가 손실 봐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잘 아는 친구인데 뭐. 그래요? 예, 근데 사실 DTNC가 예.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던 거예요? 아는 분이? 어디 안 하던데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DTNC가 사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 현대바이오 아세요?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게 올라갔잖아요. 현대바이오 그 바이오 제약 그요. 예, 현대바이오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크게 나왔는데 예. 이 현대바이오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제 암 치료제 관련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에 따른 데에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DTNC거든요. 이게 현대바이오 지분 갖고 있다고요? 아니요, 현대바이오하고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바이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DTNC는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DTNC는 현대바이오라고 같은 재료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장주인 현대바이오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예. 현대바이오는 오늘 고가에서 밀렸어요, 많이. 예, 예. 역시나 근데 고가에서 많이 밀렸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 오늘 장 막판에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DTNC가. 예, 맞아요. 처음보다 오늘 뭐 코스닥 바이오 조졌죠. 네, 그렇죠.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에 따른 하락세가 같이 나타났고 지금 보게 예. 되면은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다른 뭐 기업 내용보다도 그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예. 그 이슈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추세상으로는 하단에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은 120일 이평선이 지금 1,370원에 있고 예. 요 아래 저가의 이평선 지지 라인을 이어봐도 지금 1,300원 부근이 이탈이 되면은 예. 차트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킬 수는 있다라고는 또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 10,000원, 1,300원, 1,300원 부근이 지켜질 수는 있겠는데 이거 내일 만약에 예. 바로 반등이 나타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탈이 나오다가 예. 이때는 손절하면 안 되고요. 예. 10,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이요. 예,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이게 예. 그 심리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밀려 있지는 않지만 예. 다시 올라온다면은 비중은 한번 줄여놓고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현대바이오가 크게 밀려버리면은 예. DTNC도 지금 차트가 상승 차트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한번 깨져버리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이 때문에 회사도 뭐 적자 보고 이런 회사입니까?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요. 적자 네. 회사는 아니네요. 적자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실적이 또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냥 적자만 모면하고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채도 많습니까? 네, 못 들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뭐 나오기는 하는데 예. 일단은 시점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잡아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재무 구조는 아니긴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재무 구조를 보기보다 그냥 예. 이 차트가 왜 올라가서는지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요 아래 추세선이 이탈 나오게 되면은 차트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이 밀려있지 않으니까 보유는 하시는데 예. 일단 반등이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코스닥이 원체 안 좋으니까 일단 예.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다시 보시고 예. 만약에 반등이 내일 바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라도 11,500원까지 올라온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한 1, 2% 정도 나올 텐지만은 그래도 비중 한번 수익 챙겨놓고 예. 그래야지. 그다음에 12,000원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상으로도 그만큼 올라가면 좋지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뺐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에서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 분할로서 그러니까 11,500원에서 한 번, 그다음에 12,000원 정도에서는 짧게 보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이랑 바이오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길게 보기보다는 이제 시장 여건상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이슈 여건상으로도 좀 길게 놓고 보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보세요? 네네. 내가 주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다 팔고 지금 이때까지 한참 주식 안 했어요. 한두 달. 그래가 요거만 내가 지금 25%를 사놨는데 네. 혹시나 이게 10,000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25%를 더 사고 네. 또 9,000원 내려가면 25%더 사고. 안 그러셔야 돼요. 예?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뭐요? 이 종목은 예. 그렇게 해서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왜냐면 이건 그런 거는 이제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관점이면은 괜찮은데 예. 지금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요? 네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타기는 10,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물 타면 안 된다고요? 네네네 물타기보다는 조금 잘라내고 좀 성장성이 강하게 있는 종목으로 저는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S글로벌 봐드릴게요. 네네. 2,855원에 30% 맞으시고요. 네네. 이거는 종목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에요. 1월 달에 했는데. 꽤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여승대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답답하시죠?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세 번째잖아요, 어머니.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 흐름하고 네. 차이가 없죠? 네네. 그죠? 네. 예, 정말 희한하죠? 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안 내려가고 네네.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중, 무역 분쟁, 정상회담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오늘 오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기보다는 이 부분을 휴전에 좀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절반 좀 팔고 그러고 싶으셨는데 그렇죠? 예. 그게 다 이 주가 흐름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어머님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으신 거예요. 매수 가격이 불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불리하다 보니까는 이게 왜 내 가격에서 더 위로 안 올라가나 자꾸 조급해지시잖아요.
조급하기보다는 계속 그거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예, 예. 지금은 예. 지금 눈치 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관망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GS 글로벌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 소형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은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GS 글로벌이 속한 섹터는 그렇게 부각받을 만한 섹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오늘 도지 캔들 크게 움직이지 않고 마감을 했는데, 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 기대 이하만 아니라면 그 미중 정상회담 이 부분 기대 이하만 아니라면 2,850원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2,900원은 또 저항 가격이에요, 어머니. 2,900원. 앞전에,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달서부터 또 이 2분기 어닝 시즌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은 실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네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크게 뭐 어닝 쇼크 수준만 아니면 예. 근데 완만하게 위쪽으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매수가 위로 해서 2,900원 가격, 제가 지금 노란 박스 표시로 해놓은 가격이요. 네네. 2,900원 언저리서부터 2,950원 가격 부분까지, 요 가격 부분까지 올려놓으면 일단 차익을 조금 절반이라도 좀 챙기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그 홀딩하는 가격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네네네. 예, 그 적어놨어요.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보유하시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한 15% 비중만 좀 끌고 가시는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GS 글로벌까지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풀어드릴 거니까요. 10시까지 배트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 코너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 시간이었는데요.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추천 종목을 저희는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을 추천한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종목일지 시청자분들께서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인지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 내일장에 이 종목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내일장 매수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시크릿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탑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IT 서비스 수혜주라고 하네요.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수혜주. 일단은 오늘 장에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는 지금 유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와주신 걸까요? 어떤 분이시죠? 전 아닙니다. 그럼 전가요? 네, 전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셨어요? 네, 저 아닌 척은 해봤는데 네, 역시나 네, 이런 종목은 저죠. 네. 네, 특징을 좀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기업이 4차 산업 플랫폼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전문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뭐 힌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은 4차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460%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조금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발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또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은 프로그램들도 들어갈 수 있겠고 IT 서비스 산업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말씀으로만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자회사가 굉장히 좋고 요즘에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게 골드가 있어요. 근데 그 골드에 또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또 차트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게 상승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힌트를 상당히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어제 양봉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내일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내일장 흐름이요. 일단 뭐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파란색으로는 보이지만 차트는 빨간색이에요. 그만큼 약하지 않다. 지금 오늘의 제약바이오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영향을 좀 사실 받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어제 장대 양봉이 이어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행보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진입을 해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종목이다라고 밝혀주셨고 내일장에 접근을 해도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을 받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내일장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지 관심 종목에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지금부터 호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승재 위원님은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네. 네, 생소한 종목이라서 조금 이렇게 가격 흐름이라든지 이 부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직전 고점? 작년, 올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3번, 4번 정도 좀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이 매수 가격을 잘 주시겠지만, 요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은, 작년 이후 올해 고점을 또 다시 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격은 이미 지금 마음속에 정해두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여승재 위원의 의견까지 잘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한마디가 참 문자를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배트맨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시황 토크 그리고 오늘장에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갈 건데요. 종목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워낙에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또 어떤 종목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시청자분 또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우 기술을 보유를 하셨어요? 예, 23,700원에 잡으셨고 15%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전망이 밝은지 여승재 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감사합니다. 가격을 보니까는요, 예, 키움 인터넷 은행 예, 그 이슈로 부각받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커트진데 좀 네. 그 사실도 인지를 하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근데 불발이 됐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
한 상태였고요. 바로.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손절도 안 하시고 이제 보유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니까 이제 일단은 홀딩으로 이제 전략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 은산 분리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 주 그 카카오 가지고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걸로 저도 이제 판단이 돼요.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우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이 다우기술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지고 있는 알짜 사업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뭐 뿌리오라든지 뭐 키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슈에 의해서 급락했지만 실망 매물로 급락했고 바로 추가적인 하락 없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가격 회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상승, 우리 아버님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열쇠는 뭐예요? 열쇠, 키는? 인터넷 은행 허가 받고 통과돼야겠죠? 예. 예,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은 이 갭, 그 이슈가 좀 틀어지면서 발생됐던 갭, 요 갭 자리는 메울 수 있지만은 결국 이 갭을 메우고 갭 위로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있었던 이슈가 긍정적인 결과로 시장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쪽으로는 이게 인터넷 은행 관련해가지고 그 이슈가 허가받고 또 순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보여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주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은 뭐를 볼까요? 그 이후에 또 인터넷 은행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대출. 결국에는 중금리 대출 싸움으로 갈 텐데 그게 실적으로 얼만큼 이어지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 매물대 25,000원에서 26,000원, 27,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은 또 쉽지가 않은 만만치 않은 가격 구간이에요. 예. 어차피 이슈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릴게요. 보유 의견 얼마나 드리고. 보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대신에 이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돼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그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알겠죠.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알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이 가격 21,000원 예.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21,000원 가격을 하회시키진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21,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그런 이슈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뉴스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수급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기관 수급이 참 귀신 같고 재빨라요. 얘네 눈치가 굉장히 빠삭한 애들이거든요. 기관 수급이. 안 된다 싶으면은 얘네들이 매물을 확 던져버릴 거예요, 아마.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기관 수급이 특별한 언론에 노출되는 특별한 뉴스 없이 갑자기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 좀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매수하신 가격 내지는 좋은 결과가 나와주게 되면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니까는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YN택을 매수를 하셨나 봐요, 어머니. 예, 어제 했어요. 어제 하셨어요?
예. 8,40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분께서 추천을 하셨나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전망 좀 봐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YNT 어저께 산 거라고요. 예. 어저께 샀으면은 바로 수익이 나면 좋을 텐데, 이게 오늘 3%가 빠져버려가지고요. 좀 속상하죠. 예. 근데 이 YNT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사신 거예요? 예, 폐기물 종류. 그렇죠. 네, 폐기물 관련 주들이 오늘이래. 이번 해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뒤늦게 뒷파동인 건데, 일단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 예.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필리핀에 날아가서 지금 폐기물에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하반기에 필리핀 쪽에서 폐기물이 한 번 더 들어오게 됐어요. 한 5,000톤 정도가 하반기에 더 들어오기는 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이 좀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데, 일단 지금 자산가 대비했을 때 자본 대비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차트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주가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보다 약간 차트에서의 모습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상황에 왔거든요. YNT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그건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처리가 또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선을 좀 정해놓고 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지워서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요 단가가 7,800원, 7,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요. 예. 얘가 7,0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서 7,000원에서 바로 또 이탈이 나오기보다는 7,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7,500원에 막힌 다음에 다시 또 7,000원까지 내려가는 좀 아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폐기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지만 그래도 차트나 주가의 모양상으로 봤을 때 7,700원을 정해드릴게요. 7,700원을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짧게라도 일단은 비중을 많이 줄이시던지 안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짧게 끊고 그러니까 종목을 손절로 매도를 하고 저가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보시거나 안 그러면은 종목을 바꾸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내려갔을 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 7,700원을 깨지 않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뉴스가 어저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부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켜놓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9,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9,000원에서는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내려간다면은 7,700원이 이탈이 되면은 아쉽지만은 짧게라도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하나 물어봅시다. 저거 오늘 내가 팔락하다가 상담 받아보고 팔랐고 8,200원에 팔랐고 마음 먹었는데 오후에 어디 갔다 올게는 이래 확 빠졌거든요. 네. 그렇게는 내일 아침에 저거 7,700원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일 아침에 팔아볼까. 예.
그건 살짝 지금 또 모호하긴 한데 8,200원에 팔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면은 8,200원에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내일 아침에 올라오겠어요. 그거는 내일 시장 봐야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거는 내일 시장에 맡겨놓고 내일 장에서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애청자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장에서도 시장 상황 보시고 또 내일 배트맨 시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종목 고민 잠깐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경제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이가람 위원님? 일단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후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 얘기는 내수 시장보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게임 업계에서 자율규제 강화와 이제 병행의 셧다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좀 추진하면서 성인들은 월 50만 원의 결제 한도까지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기업들한테만 좋은 얘기지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은데 한 가지가 이제 K-팝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서 대표적인 축제 브랜드화를 시키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열렸던 K-팝에 대한 행사인데 이걸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5월 달과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 순으로 전국적으로 돌면서 K-팝 공연에 대한 개최도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한식도 알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K-팝과 관련되어 있는 엔터나 아티스트 관련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가 물류 산업을 이제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 산업을 혁명해서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공정 질서를 확립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과연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K-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해서 좋아질 부분들은 있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상당한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결국에는 서비스 산업을 키워서 좀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키우겠다는 건데 과연 이 내수 시장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그만큼의 활약을 보여줄지가 저는 사실 좀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류 산업 쪽은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세점이나 K-팝보다도 물류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면은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경제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큰 영향이라기보다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것저것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가람 위원을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가랑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배트맨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여승재위원의 의견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일장에 있었던 뜨거웠던 이슈들 달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